진짜 얘네는 남 눈치 안 보는구나.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에어맨의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4입니다. 글라이신은 대체가 불가능한 아이코닉 워치 에어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맨은 파일럿 워치인데요. 전통적인 파일럿 워치와는 완전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디자인과 이 감성과 이 기능을 보고 있으면 파일럿보다는 오히려 GMT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독보적인 감성은 오직 에어맨으로만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조금 다른 건 전통적인 컨셉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일럿 워치라면 이래야 해, 다이버 워치라면 저래야 해, 필드 워치라면 요래야 해, 이렇듯 시계 브랜드라면 응당 지켜야 할 약속들이 존재하거든요. 글라이신은 이런 것들에게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에어맨도 그렇고. 시크라켄도, 그리고 컴뱃 서브 역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시계 브랜드들은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 없이 백화점에 묻힌 수수료를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품 시계 브랜드의 경우 적게는 20%에서 규모가 작은 시계 브랜드의 경우 35%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 입점 브랜드들의 명렬을 보면 본좌 레벨에 다다른 롤렉스, 오드마 피게, 파텍 필립 같은 독립 브랜드, 아니면 스와치 그룹, 리치몬드 그룹, 루이비통 그룹, 세이코, 시티즌 그룹 같은 거대 그룹 소속의 시계 브랜드들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정말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분위기를 보면 우리에게 친근한 백화점 입점 브랜드들을 기준으로 시계라는 상품의 정체성이 완전한 사치품의 영역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시계는 사치품이 맞았죠. 그런데 이 시계의 가격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렴한 메스티지 브랜드의 경우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붕이 기준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100만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과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정말 아예 손닿을 수 없는 것으로 올라가 버렸고, 과거 하이엔드 브랜드 포지션을 지금 럭셔리 브랜드가, 과거 럭셔리 브랜드의 포지션을 메스티지 상위 브랜드가 잡으려고 각자가 한 단계씩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대도 빌드 퀄리티도 디자인도 방향성도 더 상위급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친근했었던 티쏘, 해밀턴, 혹은 미도나 라도 같은 브랜드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 변화들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밀조밀, 블링블링,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글라이신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시계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은 거칠고 투박한 감성 그대로, 복각도 아니고 현대적인 과함도 아니고 글라이신만의 그 감성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 상승도 크지 않으면서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졌습니다. 42mm의 사이즈, 이보다 작아 보이지도 않고 더 커 보이지도 않은 딱 42mm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10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50mm 러그트러그, 22mm 러그, 시계는 91g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칼리버 GL224, 셀리타 SW200 베이스,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20바, 200m 방수. 시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90g에 다다른 케이스 헤드 무게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쿨하게 막혀있는 케이스백, 케이스와 러그의 디자인, 그 위에 발린 거친 브러싱, 단단한 펫싯, 크라운마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졌냐면요, 1967년 만들어진 글라이신 컴뱃은 에어맨의 성공을 육지로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밀리터리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20클릭의 고전적인 베젤 위로 세라믹 질감에 가까운 매끈한 알루미늄 인서트가 올라가 있고요. 클래식한 은빛 폰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플랫 글래스에다가 무반사도 되게 잘 잡아놔서 유리의 존재감은 느끼기 쉽지 않고요. 두께가 굉장히 얇고 대부분의 두께감을 케이스백으로 빼놔서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 공간, 르호의 깊이감은 얇게 잘 빠졌습니다. 다이얼은 클래식의 합입니다. 12시 삼각형 양각 인덱스를 기준으로 11개의 사다리꼴 인덱스가 둘러져 있고, 다이얼에는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주는 가로 브러싱이 들어가 있어요. 핸즈 역시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단순한 바톤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분인덱스를 따라서 두껍게 그려진 하얀색 트랙, 이게 음식으로 따지면 마늘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클래식, 빈티지, 심심, 단순 사이에서 변곡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킥은
인덱스와 핸즈 그리고 엠블럼을 둘러싼 도금된 메탈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소재는 모르겠어요. 스틸인지 로듐인지 이 은빛 라인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각도에 따라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전부 드러내면 이렇게 마치 포토샵으로 강조 효과를 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시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제가 한 4년 정도를 쉬지 않고 시계를 촬영해 왔는데 저 나름대로의 철학에 따라서 결과물도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강조 효과들을 집어넣으면서 스틸의 색감이나 질감을 실물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촬영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리고 보기 편하게 실물과 흡사하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계의 구조 자체는 되게 플랫한 편인데 시계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디테일들, 윤곽선이나 경계선 같은 부분들이 은밀하게 강조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델의 촬영본은 마치 제 과거의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물이 진짜 이래요. 17cm의 손목 둘레에서는 이 정도의 핏을 보여주고요. 다이얼의 색은 블랙, 블루, 그린, 레드인데요. 브러싱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톤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블랙은 쥐색의 느낌이 강하게 나고, 블루는 데님 블루와 로얄 블루의 중간 정도, 레드는 빨강이라기보다는 버건디에 좀 더 가깝고, 그린은 이상하게도 색감이 조금 센 편입니다. 저는 레드, 그러니까 버건디 색상이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야광은 그린 룸이고 야광점, 인덱스 그리고 핸즈에 발려있는데 상대적으로 핸즈의 발광력이 가장 강해요.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와인딩감과 시간 조작감은 범용 무브먼트 베이스의 특유의 안정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마 방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강한 텐션을 가진 스프링을 크라운에 넣어둬서 크라운을 누르고 당길 때 생각보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보통 시계 브랜드의 경우 한국으로 유통되면서 한국화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글라이신의 리테일러는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원래 공식 리테일러를 거치지 않은 직구나 병행 제품의 경우 공식 유통사를 통한 AS나 오버홀은 제외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리테일러를 거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차등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데 이번 6월부터 글라이신은 해외 직구 제품도 공식 AS와 오버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는 글라이신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20% 할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알려드리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